저기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냥 불을 끄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냥 그대로 네, 조명 좀 놔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한 몇 년 만에 배팅 케이지 가서 그것도 제일 강속구 섹션에 들어가서 15개를 배팅 케이지에서 야구 알죠? 예, 배팅 케이지. 네. 근데 거기서 공을 딱 한 개 쳤어요. 네. 근데 그것도 파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울인데 그 다음부터 어깨가 뼈가 튀어나왔어요.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병원 가니 이거를 뼈에 있는 이상이 없는데 MRI를 찍어야 된다. MRI를 찍으려면은 뭐 보험 처리하려면 입원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저 오늘 잡아놓은 거예요. 이래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안 된다. 이건 야구학회 가서 발표할 게 있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그런 야구 실력으로 무슨 야구학회 가요? 네. 전에 방금 저기 발표해 주신 분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승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그 승률이 어떻게 계산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저널리즘에서 이러한 미디어에서 글로 작성한 것도 있지만 또 하이라이트도 중요한 전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저는 박사를 기계과하고 응용수학에서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고민한 것은 이 공장에서 요즘 기계들이 엄청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이해해서 좀 더 공장의 운영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제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논문을 연구하다가 토익 프로블럼이라 하죠. 문제를 작게 만들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요. 그런데 문제를 하나 그냥 쉽게 만들어서 한번 이해하려고 봤는데 다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계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계에서 장비들이죠. 장비들이 부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제품을 4개를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내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나오면은 이제 완성품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가면서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장비에서 불량이 하나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불량품이 3개가 발생되면은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야구입니다, 야구. 이게 뭐냐면은, 자, 타석에 있고 1루, 2루, 3루 있죠? 주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1루 주자가 먼저 3루로 갈 수 없잖아요. 2루 주자를 놔두고요. 차례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웃 카운트 불량이죠. 그럼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3번이 생기면 다 나와야 됩니다. 네. 야구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사실 제가 이쪽 모델을 고민하면서 이거 야구랑 비슷하다 해서 한번 재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또 알아보니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코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이나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코 체인이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확률 모델들 중에 이렇게 시간이나 아니면 이벤트가 발생되는 상황을 모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앞으로 발생된 미래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를 잊어라. 나는 되게 중요한 건 당신의 미래다. 이런 노래도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모델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 그림을 아마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말코프 체인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의사결정 모델의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이 Financial Engineering, 이 금융에서 스탁 프라이싱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금융 모델을 설명할 때 쓰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말코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명해진 알파고에서의 이러한 그 수를 어떻게 넣느냐,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것, 이것도 그 기본은 reinforcement learning, 그리고 요즘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그 배후에는 말컵 모델이 있습니다. 네. 즉 이렇게 이 야구에서 사용하는 이 모델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야구뿐만 아니라 또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응용한 다양한 모델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야구로 돌아가서요. 그 잠시 이야기를 좀 돌리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클랜드 에이스의 어떻게 보면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 빈이 또 그 빌 제임스와 함께 그 세이브 매트릭스, 빌 제임스는 세이브 매트릭스를 만든 분이라 하면은 빌리 빈은 이걸 실제로 이제 응용한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했고, 머니블로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머니볼 영화는 다 보셨죠? 안 보셨어요? 네. 거기 잠깐만 저기 예고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rich teams and there are poor teams. Then there's 50 feet of crap, and then there's nothing. Welcome to Oakland. My job is to take this team to the championship. I need more money. 비디오가 PC 비디오가 좀 따라주질 않네요. 이제 보니까요. Got to think 네. 이 different. Your goal shouldn't be to buy players. Your goal should be to buy wins. Who are you?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근데 제가 이 예고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 예고편에 보면은 바로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뭐냐 하면은 이 위닝 점수와 그 프로야구의 순위를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승률에 따라서 이제는 몇 위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 모델도 이런 마르크업 체인의 이론의 기반을 둔 그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도 잠깐 지나가요. 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공식을 아는 학생들은 바로 캐치를 하더라고요, 이거를요. 네. 그리고 이 깨알 같은 이 감독의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수학적 모델,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마크업 모델에 관해서 마크업 모델이란 프로퍼티가 이제 야구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꽤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논쟁은 한 6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 논쟁을 정리한 분이 칼 모리스라는 하버드대의 통계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90년대에 이런 마크업 프로퍼티가 어느 정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야구의 적용이라는 것에 이런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보스턴에 계시고 하버드 보스턴에 있죠. 그리고 보스턴은 어느 팀이에요? 메이저리그에? 레드삭스죠. 예, 저도 레드삭스 팬이었습니다. 보스턴에 있으면서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이분의 논문에 보면은 유명한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야구를 잘 아신 분은 워낙 유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 1루 상황에서의 평균 득점이 사실 0.93점, 득점 기대치라고 하는데 expected run. 그런데 실제로 희생번트를 했을 경우에 득점 기대치가 0.75점이다라는 것이 논문에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네가 희생번트의 가치를 아느냐? 희생번트의 가치는 박빙의 승부에서 1점이 아쉬울 때 하는 것이 희생번트다. 누가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예, 요즘 대전에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점수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사 1루 상황에서 번트 없이 1점 낼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40%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사 1루에서 번트를 시도했을 때 1점 낼 확률이 41.7%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른데 메이저리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는 이게 희생 번트의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이 정말 맞냐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야구를 보면서 야구 이상의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 어거지지만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 정말 검증된 것이냐 물어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검증된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남들이 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있고 그것을 검증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경영에 응용하는 것이 제 연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사실 이게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칼 모리스 교수가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야구에서 나오는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통념이나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칼 모리스 이야기한 것이 이제 이러한 것이 빌리 빈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 머니볼의 하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돌아갔어요. 마르콥 체인으로 이 야구 모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구에서요, 마르콥 모델을 만들 때요, 이 네 가지 숫자로 야구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아웃 카운트고요. 그래서 0, 1, 2, 노아웃, 원아웃, 투아웃 세 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루에 주자가 있으면 1, 없으면 0.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루에 주자가 있으면 1, 0, 3루에 주자가 있으면 1, 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원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주자가 1루, 2루 있기 때문에 각각의 1, 1, 0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상황이 몇 개가 표현될 수 있을까요? 누가 24라고 이야기한 거 들었는데, 예. 맞죠? 3개, 2개, 2개, 2개 다 곱하면 24개죠. 그리고 마지막에 3아웃까지 합치면 25개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상황에서 상황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각각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결국은 사실은 야구라는 것은 이러한 25개 상황이 서로서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가 사실은 야구 게임이다. 아니면 야구 게임을 전체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각의 상황에서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률로 표현한다. 이것이 마르콥 체인의 기본적인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25개의 상황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매트릭스 상황에서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이유는 계산이 용이하기 때문이고 계산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금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전체에서 25개 상황에서 그걸 좀 간략하게 그냥 그린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까 그 모델 기반으로 이거는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무사 2루죠. 아웃 카운트가 없고 그 다음에 2루에 있고 없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렇죠. 홈런이죠, 사실은요. 자, 2루 주자가 아웃됐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웃 카운트가 없잖아요. 즉 2루 주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웃은 안 됐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냥 이득점을 했다는 것이죠. 즉 이처럼 마르콥 체인의 특성상 어떤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득점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아웃 카운트와 각각에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각각의 움직일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동을 득점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학자들, 야구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60년대, 70년대 기록이 조금 이렇게 좀 퍼지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차드 벨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아마 전기전자 쪽을 하시면은 다 아실 겁니다. 엄청난 유명한 분이세요. 뭘로 유명하냐? 아세요 혹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네. 지금 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알고리즘의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십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한 분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기계공학에서의 이런 컨트롤 제어 이론을 하는 사람이다, 공부했다라면 당연히 아는 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그 논문에서 야구를 언급한 게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말콤 체인 모델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이걸 바탕으로 분석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까지 한다라는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을 다 찾아서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200개는 넘습니다. 네. 여기서는 일부만 발췌한 것 뿐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그 분석을 한다는 것에서 넘어가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과 의사결정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희 그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러한 그 25개의 매트릭스, 그래서 25개, 25개수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각 선수마다 이러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록지를 바탕으로요. 네. 그래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랜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수의 이러한 매트릭스를 나열해서 1번부터 1번 선수의 이러한 매트릭스, 2번 선수의 매트릭스 이렇게 나열하면은 쉽게 득점 기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어떤 선수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 기대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선수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 점수를 득점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조합을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2019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SK에서 저희가 해당 연도에 득점입니다. 득점.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계산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산으로 SK는 득점이 한 점도 득점을 안 한 한 경기당 할 확률, 1점을 낼 확률, 2점을 낼 확률이고 파란색 선은 실제로 득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콤 모델, 확률 모델 기반으로 한 그 모델이 득점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여기 도루 모델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최적의 타선 조합을 만드는 데는 뭐 36만 2,880개의 조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쓰려면 야구 경기에서 감독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쓸 것인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결정을 바로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합을 다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런 의사결정은 몇 초 안에 나와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쓰기에는 이러한 모든 하나의 조합을 다 찾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뭐 36,288개 모든 조합을 넣어가지고 그 득점을 낼 수 있는 분포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수 조합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최대 6점을 날 수 있고 그 선수 조합을 그러니까 그 타선을 잘 짜면은 6점을 낼 수 있지만은 선수를 가장 안 좋게 짜면은 5.2점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선수 배치를 어떻게 타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기대 득점이 이만큼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 타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각각 팀마다 또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느 시즌에서 이러한 분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타선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고 그거는 한 이 정도에 속했다. 이걸 기반으로 감독이 타선을 정말 잘 짰는지 못 짰는지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가 몇 초 만에 짤 수 있는 방식을 고안했고요. 거기에 그것이 수학적 최적화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바로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방식을 수학적 최적화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좀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였고요. 네. 그렇다면 이걸 기반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실시간 승률 산출입니다. 네. 다음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이닝마다 1회부터 시작해서 9회까지 끝날 때까지의 이닝마다 Y 그래프는
그 이길 확률입니다. 즉 이날 경기에서 이러한 라인업으로 경기를 했을 때 삼성이 이길 확률은 50%, 기아가 이길 확률은 한 47%. 노란 거 뭐겠어요? 비길 확률이죠. 그리고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이 그래프는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쭉 진행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 뭐 0대 0으로 비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확률이 계속 바뀌죠. 이건 뭐냐? 점수가 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만루 상황이다 그러면은 점수 낼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단지 점수만 기반으로 이길 확률을 계산한 것이 아닌 그 상황을 다 모아서 바로바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러한 동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1득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득점을 이기고 있는데 삼성이 반격을 시작해서 급기야 8회에는 5대2로 앞서갑니다. 여기에서 3점을 내면서 이길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죠.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죠. 3점이라는 점수차도 있고 3점을 만회할 기아의 상황이 두 번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컴퓨터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오버로 스트라이크 1득점. 그래서 역시 주자도 견제를 해야 됩니다만 가장 큰 견제는 이 주자와의 견제보다도 타자와의 승부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빠른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중계가 시작되면 그 중계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서 데이터가 내부 DB에서 계산이 돼서 상황이 바뀔 때 그 확률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요. 예, 그래서 그걸 비디오 캡처를 했는데 이게 그 비디오 보드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나오지 않네요. 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인데요. 네. 예, 참고로 저는 대전 시민이고요. 하나 팬입니다. 예, 두산 팬이 부럽습니다. 사실은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LG와 하나의 경기인데요. LG가 이길 확률이 뭐 예사롭지 않죠. 시작부터요. 한 70% 육박하고 하나가 이길 확률이 한 30% 조금 되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가 마구마구 깨집니다. 네. 재미난 것은 여기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하나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판별했어요. 예, 그만큼. 네. 그리고 결국은 그 경기는 하나의 대표로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경기를 보는 하나 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네, 그냥 웃음만 나올 뿐이죠. LG 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 야, 정말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막 재밌게 볼 거야. 아니죠? 네, 이미 경기를 한쪽으로 길었기 때문에 별 재미없이 경기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그 결론은 비겼습니다. 승부가 있는 게임에서 무승부다라고 하면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떤 경기가 더 재밌을까? 야구 경기를 수치화해보자. 이런 또 엉뚱한 연구를 하나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설문조사겠죠. 그래서 이 경기를 보신 분을 설문조사를 내서 어느 경기가 더 재밌었습니까? 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뭐 증명을 하겠지만은 저희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돌아가서 일단 연구기 때문에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수렴하는 경기일수록 재미가 없다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다가 뒤에 이렇게 역전이 되면 재미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가설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증명을 어떻게 했느냐?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이버 댓글로요. 네, 그래서 댓글에서 한 1000만 건 정도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댓글을 바탕으로 댓글의 움직임을 매칭시켰습니다. 즉, 이 경기가 진행될 때 댓글의 움직임이고 이 경기가 댓글일 때 움직임인데 한쪽으로 수렴하는 경기, 이 경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기일수록 하락하는 트렌드를 보였고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다가 뒤집어지면은 상승하는 트렌드를 모든 경기에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담이지만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경기도 댓글이 500개 달리거든요. 네. 2013년 12월 기준으로 모든 경기에 댓글을 다시는 분이 33분이셨습니다. 도대체 뭘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의 이러한 응용에서 조금 더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사회과학적인 연구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학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동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원리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동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아까 그 댓글이란다. 자동으로 나오는 기사하고 원리는 같습니다. 확률이 갑자기 팍 튄다라면 재미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추출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 추출하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길 확률이 변화가 없는데 댓글이 확 튀었다. 그럼 뭐냐? 누군가 뻘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그것도 캡처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쭉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TV를 켰는데 5회 중간에 5회 전까지 5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성향에 맞게 그거를 추출합니다. 영상 데이터에 메타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추출은 굉장히 요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출을 하면은 늘 10분은 반드시 하이라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쭉 해서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롤링 기술, 그 다음에 마크업 모델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 분석,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또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걸 파악해서 이거 하이라이트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비디오 서머라이제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논문화됐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 5분도 안 남았는데요. 네. 네.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개념은 사실은 제가 연구하는 스포츠 연구가 제 주된 연구는 아닙니다. 예, 저는 바로 이 연구인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기업 현장에서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제 연구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핵심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모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통계 쪽이죠.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네. 큰 의미로 인공지능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30대의 연소득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다. 그럼 어떤 분석을 통해서 없죠. 그런데 그 분석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비즈니스 현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액션을 내려야 돼요. 그 액션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트렌드, 이런 수는 어떻게 이렇게 수혜가 된다는 것과 지금 현재 대국을 하고 있는 데 중에서 여기에 도를 나라는 것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이 제가 연구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스포츠에서도 이런 작전 및 운용, 크게는 이제까지 스포츠 연구가 저는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이제 이쪽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이쪽 개념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개념은 빅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셋업에서 특정한 장치에서 그 데이터를 수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도 귀했고 추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하나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실시간에 뜰 때 실제 경기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대신 데이터 노이즈가 많습니다. 데이터 퀄리티는 다르지만 양으로 승부를 하고 실제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해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스포츠 애널리틱스,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서 진보해서 스포츠 애널리틱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스포츠 애널리틱스를 MIT에 제가 졸업할 때 생겼는데요. 여기 슬론 스포츠 애널리틱스 컨퍼런스라고 생겼고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큰 하나의 컨퍼런스로 지금 요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최근 관련해서 동계 스포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넣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인공지능 및 의사결정 모델의 핵심인 마크업 모델을 활용해서 타선 최적화를 소개를 드렸고요. 이를 활용한 응용 및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 시스템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 쪽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최근 또 센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스포츠, 특히 스키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설이었습니다. 왜냐? 빨리 움직이는 스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동작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니까는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연구에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이 크게 성장하는 분야, 그래서 다양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